망한 집들을 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. 첫 번째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짐이 너무 많고, 두 번째가 벽에 못이 많이 박혀져 있어요. 세 번째는 집안에 가 있어요. 그래요? 그거 저희 집에도 있는데. 그러면 바로 버리셔야 돼요. 저도 그것부터 바로 버렸거든요. 사실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, 이주임이 어저께 그 낙찰받은 집 다녀오셨다면서요? 네, 어떠셨어요? 좀 역대급으로 좀 최악인 집이었습니다. 역대급이라고요? 네, 어떻길래? 제가 한번 사진 보여드릴까요? 아, 사진 있어요? 네네. 아니, 짐이 엄청 꽉꽉 차 있네요. 쓰레기도 많고. 근데 제가 경매에 낙찰받은 지 한 100개 넘게는 봤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런 집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. 어떤 거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? 방금 사진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그죠. 100%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건 아닌데, 어쨌든 경매는 망해서 나가는 집인 거잖아요. 근데 그 집들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어요. 그 정리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, 좀 내가 봤을 때는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 집에 막 엄청 쌓여져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진짜 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, 벽에 못이 많이 박혀져 있어요. 못이요? 네. 요즘 보면 그 벽에 못질을 잘 안 하잖아요. 근데 경매 낙찰받은 집들을 들어가 보면 벽에 못이 그렇게 많이 박혀져 있어요.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? 거의 대부분 그래요. 처음 낙찰받은 집을 들어갔을 때 못이 엄청 많이 박혀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. 요즘에 못을 볼 일이 잘 없으니까. 그 다음 집을 봐도 못이 박혀져 있고, 저희 수강생분들 낙찰받은 집을 또 사진 보내주시는데도 못이 박혀져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. 좀 예외적으로 엄청 깔끔한 집들도 있기는 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. 근데 실제로 저 사진처럼 저렇게 많이 쌓여 있어요?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. 아, 이건 역대급이었던 거고. 네,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었고. 그러면은 이주임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망한 집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면, 이게 좀 잘 사는 집이랑은 또 좀 다를까요? 확실히 다른 것 같은데, 제가 주변에 만나봤던 부자들 집에 가보면 집이 엄청 깨끗해요. 집 자체도 엄청 넓기는 넓지만 엄청 필요한 거, 최소한 것만 딱 놔둬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미니멀하게 산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근데 이 낙찰받은 집, 특히나 채무자가 살고 있었던 집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, 아니 이렇게 사람이 살았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, 예전에 제가 경매 받았던 집 중에서 진짜 충격적이게 더러운 집이 있긴 했거든요. 그 집은 제가 딱 처음 들어갔는데 식탁 위에 생수 페트병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안에 담배 꽁초들이 한 몇백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. 아, 잿더리로. 그것도 물이 조금 담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불은 안 나야 되니까, 그거 보자마자 좀 헛구역질 나듯이 엄청 좀 더럽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사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안에서 담배 피시는 어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. 그래도 1층 내려가서 흡연구역으로 가서 담배를 피시는데, 그분 같은 경우는 그 1층 엘리베이터 내려가가지고 몇 발자국 안 되는 그곳까지 가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서 담배를 핀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귀찮아하니까 이 다른 것들, 뭔가 내가 돈을 갚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돈을 번다든지 이런 행동들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귀찮아하고 있으니까. 근데 유튜브 같은 데만 봐도 뭐 사업가 분들이라든지 연예인 분들 집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만 봐도 엄청 깔끔하게 살잖아요.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집이 넓으니까 저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분들은 집이 작았을 때부터도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살으셨을 거예요. 그 습관 하나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성공하지 않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. 그러면 이주임님 생각은 정리나 어떤 청소 뭐 이런 것들이 좀 가난한 사람과 좀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?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제가 겪었을 때도 그렇게 보여지고.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돈을 못 벌었을 때가 있었잖아요. 저는 제가 깔끔한 줄 알고 한 20년 넘게 살고 있었어요. 저희 어머니가 엄청 깔끔하시거든요. 그래서 집 자체가 엄청 깔끔하니까 나도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, 이제 자취를 하기 시작을 했고 혼자서 살게 되다 보니까 집안 자체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일이 없어졌잖아요. 그러니까 안 치우게 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진짜 희한하게도 제가 진짜 최고로 돈을 못 벌 때였어요.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있는데,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리 콘도라는 작가님이 계세요. 그분이 한 얘기가 있는데, 정리라는 게 물건을 버리는 거가 아니라 삶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.
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살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소한 거 하나하나라도 바로 즉각 행동을 해서 뭔가 깔끔하게 생활을 할 건지 이거를 선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정신 차리고 집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근데 그렇게 정리 하나가 좀 성공하고 안 하고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?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그게 진짜 맞다라고 느껴졌는데 습관을 좀 더 바꾸다 보니까 이 정리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할 때조차도 좀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하고 바로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하나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 남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허투루 보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먼지가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정말 사소하게 뭐 변기물 내리는 그 손잡이가 뭔가 딸그락거린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뭔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 가게를 갔을 때 아무리 예쁘게 다 꾸며져 있다 하더라도 어느 한 부분을 봤는데 막 곰팡이가 써있다든지 아니면 먼지가 막 쌓여있다든지 그 가게 자체의 이미지가 퀄리티가 너무 낮아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별로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가게가 될 거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뭐 회사원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직장을 다니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면 데이터 분석은 쫙 다 해놨는데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뭔가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. 근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결국에는 일에 대한 성과가 날 수가 없게 되겠죠. 그래서 그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연봉 협상 자체도 좀 안 되게 되고 이런 게 결국엔 정리에 대한 이런 사소한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내 생활 패턴 자체를 바꾸고 나의 인생관 자체를 좀 바꾸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. 작은 행동이랑 차이가 네네.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? 그죠.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던 게 있는데 이게 비우는 만큼 새로운 게 채워진다라는 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명상에 대해서 배우면서 얘기를 들었었던 건데 명상 같은 경우도 우리 생각을 좀 비우는 행위잖아요. 그 생각을 비워야지 훨씬 더 좋은 생각, 더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다. 이런 취지로 제가 들었었는데 결국엔 이 정리도 그렇고 공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좀 비워줘야지 더 좋은 것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고 더 좋은 게 채워지고 그리고 돈 관리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돈 관리도 정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좋거든요. 내가 이 한 달 동안 쓴 지출들이 지저분하게 막 흩어져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요즘 어플들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. 그냥 카드 연동만 시키면은 카테고리별로 뭐 한 달 동안 얼마 썼고 이런 게 다 보여질 텐데 근데 좀 더 상세하게 더 들여다 보려고 하면 직접 가계부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었었어요. 그러니까 엑셀 파일 만들어서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썼던 금액에 대해서 자기 전에 막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. 쭉 정리를 하면 한 달치가 쌓이게 되잖아요. 그럼 한 달치 걔네들을 보면서 카테고리를 내가 나눠요. 나누면서 얘는 안 썼어도 됐을 금액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. 그럼 걔를 다음 달에는 비워주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쓸모도 없었던 비용인데 내가 너무 충동적으로 구매를 했구나 이런 것도 좀 눈에 보이게 될 거고 점차 그 돈들이 훨씬 더 저축하는 쪽으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저축하는 것들이 좀 사소하게 조금씩 늘어나기는 할 거예요. 근데 그 늘어난 돈들을 가지고 결국엔 저는 경매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경매를 시작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계가 결국 제가 집 정리를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. 그죠. 집 정리를 시작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내가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행동을 해야 되고 쓸모없는 것들은 좀 비워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결국엔 그 돈들이 모여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걸 경매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혹시 제가 처음으로 지출 관리를 하면서 사용했던 엑셀 파일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엑셀 파일을 고정 댓글에 좀 남겨놨습니다. 나도 이참에 좀 정리를 하면서 지출 관리도 같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꽤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고정 댓글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다운받으시고 실제로도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출 관리를 하시고 종잣돈을 모아서 경매를 시작하신 거라고 하셨잖아요. 이것도 궁금한 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렇게 경매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어요? 사실은 그냥 부동산을 막연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메리트를 알게 됐고 그리고 좀 종잣돈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했어요. 근데 경매 같은 경우는 뭐 1,000만 원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고 2,000만 원 가지고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
시작을 좀 할 수 있는 레벨이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, 공부하다 보니까 경매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에 낙찰받으면 얼마에 지금 팔 수 있는 게 딱 보여지니까, 그러면 뭐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거 제외하면 순수익이 얼마 남는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.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럼 어쨌든 경매가 이주임님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 거긴 하겠네요. 그렇죠. 사실은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, 제가 경매로 부동산을 시작을 했잖아요. 근데 지금은 호텔 매입을 알아보고 있어요. 호텔이요? 네. 근데 그 매가가 한 50억 정도 되는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. 아, 이거 공개도 되는 거예요? 네, 어차피 뭐 매물 보고 임장도 가보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긴 하는데, 그런 영상들도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저도 이제 막 배워가는 시점이고 점점 더 커나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, 그걸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같이 간접 경험이라도 하면서 호텔은 이런 사업이구나 이런 걸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가지고. 이주임님의 그런 작은 습관으로 지금 50억 가까이 하는 어떤 사업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신 거네요. 그렇죠. 어떻게 보면. 신기하긴 하네요. 이제 그럼 이제 완전히 좀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? 부산에서 살던 제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하긴 했단 말이에요. 뭔가 가거리 생각했을 때, 아 맞다, 나 그때 돈 없어가지고 갈비집 가서도 1인분만 시켜서 먹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 많이 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었어요. 뭐 그렇게까지 유난이냐, 그냥 회사 다녀라, 그냥 월급 받고 월급쟁이가 제일 최고다,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오셔가지고 그 경매 어떻게 하는 거냐, 나도 해보고 싶다, 먼저 연락을 주시거든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정리부터 좀 하셔라 라고도 얘기를 해드리는데, 근데 다들 안 믿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긴 하거든요. 다들 안 믿고 에이 그거 한다고 어떻게 삶이 달라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저는 진짜 경험해본 자로서 그게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해요. 이 작은 습관부터 시작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고, 그 종잣돈으로 또 경매라든지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 돈을 점차 더 불려나가는 거, 이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고정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. 그렇죠. 경매라고 딱 하면 뭔가 막연하고 용어 자체도 뭔가 어려운 것들도 많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정 자체도 좀 복잡해 보이고 쉽게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괜히 도전했다가 내 돈 잃을까 봐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고. 그게 가장 크죠. 그래서 이번에 경매를 새롭게 좀 도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와 비법에 대해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직접 겪고 직접 뭐 실패도 해보고 직접 느껴봤던 이런 노하우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겪었던 시련 같은 것들은 최대한 안 겪으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요. 그걸 토대로 제가 인생이 완전 바뀐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도 인생이 완전 뒤바뀌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살아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고정 댓글에 영상을 넣어놨으니까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쭉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성공까지 한 번에 가지 않아도 돼요. 내가 성공에 가깝게 한 발자국만 딱 내딛는 것만 목표로 잡으셔도 되는데, 그렇게 한 발자국만 내딛어도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전에 한 가지 제안 드릴 게 있어요. 경매 시작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의 집값, 생활부터 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